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올해 남은 10월, 11월, 12월에 어떤 연애 흐름이 드러날지를 보겠습니다. 1번님의 현재 마음과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1번님의 마음은 연애하고 싶다, 혹은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아요. 과거 기억이 겹치면서 지금 마음도 복잡하고 앞으로를 그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연인 카드가 마음자리에 나온 건 단순한 사랑하고 싶다의 신호가 아니라 지금 1번님이 선택의 기로에서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를 맺고 싶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처럼 혼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바로 뒤에 컵 6이 함께 나온 걸 보면 최근 들어서 과거에 순수하고 달콤했던 그런 순간이 유난히 자주 떠오르는 시기 같아요. 예전에 마음이 편안했던 관계나 가슴 뛰었던 기억이 문득문득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게 꼭 사귀었던 상대가 아니더라도 친밀하게 지냈던 인연이나 잠시 스쳤지만 마음에 담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1번님은 평소에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있을 때는 연애? 지금 굳이 안 해도 돼 라면서 태연하게 웃어넘기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혼자가 외로울 때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혼자가 더 편하다 하면서 마음을 누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연애 기준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로 보여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 부분이 안 맞으면 오래 못 갈 거야 같은 조건들을 머릿속에 세세하게 그려놓고 있어서 실제로 괜찮은 사람이 다가와도 자꾸 아쉽다고 느끼게 되면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마음을 줬었는데도 결국 상처만 남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흐름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방어선을 세우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1번님 마음속에는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바람도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 두고 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울타리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가와도 순간의 호감보다는 이 사람이 내 삶과 맞을까? 가까운 사람들이 봐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됐지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위의 평가나 가족의 시선을 의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쉽게 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속으로는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아무나 만나면 또 후회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설득하는 흐름이 반복되는 거예요. 갈등과 망설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4장의 카드가 보여주는 그림은 분명합니다. 지금 1번님은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놓지 못한 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에는 여전히 외로움과 불안이 남아있고 또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탓에 실제로 다가오는 좋은 인연을 쉽게 놓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언젠가 올 만남이 가볍지 않고 1번님의 삶에 단단히 자리 잡길 바라고 있어요. 그럼 나와 올해 안에 마주치게 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카드의 흐름을 보면 다가올 상대는 어디서나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강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중심에 서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단이 있어서 누군가 문제를 일으켜도 같이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모두를 안심시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곁에 있으면 의지하고 싶어지는 타입이에요.
현실적인 기반도 분명히 갖추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성취를 쌓으면서 인정받는 흐름이 보여요. 자기 개발이나 건강, 소중한 사람을 위한 부분에서는 아낌이 없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관계를 시작할 때도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편이라고 나와요. 바로 마음을 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다가 진짜 믿을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성실하고 믿음직한 동료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있다 보면 숨겨둔 마음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 데스카드와 컵 3이 함께 나온 건 과거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과거의 기억에 흔들리거나 동요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친구들의 도움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계산적이고 절제하는 모습이지만 1번이열 만났을 때 1번님 앞에서는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원래라면 먼저 연락하지 않을 사람이 자꾸만 말을 걸고 싶어진다던가 1번님과의 대화 속에서 작은 취향까지 캐치해 두었다가 은근히 챙겨주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이에요.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1번님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에 끌린다고 보여요. 말투라든지 웃는 모습이라든지 함께 있을 때의 공기까지 상대방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1번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다른 누구 앞에서도 보이지 않던 솔직한 면모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럼 올해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떤 식으로 가까워지게 될지 10월, 11월, 12월의 흐름을 차례대로 볼게요. 10월은 진짜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직장이나 스터디, 동호회 같은 모임일 수도 있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일 수도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큰 감정이 확 올라오진 않고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왔네.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 정도의 스치듯 인상만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실제로 시간을 함께 써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프로젝트를 맡는다거나 같은 조로 묶인다거나 뭔가를 같이 해야 하는 그런 계기가 생겨요. 억지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협력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관계가 시작된다고 보입니다. 겉으론 평범한 인연 같지만 오래 이어질 시작점이 되는 만남이에요. 현실적인 만남의 계기가 뚜렷하게 생기면서 천천히 관계가 시작되는 흐름입니다. 주변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선 은근히 서로를 의식하는 기점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때부터 이미 대화 중에도 1번님에게 시선이 자주 가고 다른 사람보다 1번님의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될 겁니다. 본인도 그게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더 큰 감정인지는 그때까진 구분을 못하지만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걸 느끼는 거죠. 11월로 넘어가면 둘 사이의 대화의 결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업무나 필요한 이야기 위주였다면 이제는 사적인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주말에 뭐 했어요? 같은 가벼운 질문에서 시작해서 취미나 가치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같은 진중한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원래는 잠깐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한두 시간이 지나가 있고 단순한 안부 메시지로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대화가 밤 늦도록 이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서로 하루의 일상까지 공유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눈치만 보면서 호감을 확인했다면 이 순간엔 말 한마디가 흐름을 바꿔요. 애매하게 돌려 말하던 감정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오고 두 사람 모두 이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가 점점 진지한 태도로 1번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1번님이 가진 가치관을 존중하고 삶의 태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흐름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곱씹으면서 마음을 단단히 다져가는 모습이에요. 연말이 다가오면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모호했던 감정이 따뜻하게 정리되고 이제는 함께 가고 있다 그런 확신이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카페에서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가 연말 모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이 그려져요. 주위 사람들도 눈치채고 둘이 잘 어울린다 그런 말을 건네게 되면 그런 말들에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더 확실하게 굳히게 될 거예요. 이 시기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헤어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지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거나 서로를 챙기면서 마음을 표현해요. 그동안 애매했던 단계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흐름입니다. 이 만남은 따뜻한 행복감 속에 운명처럼 이끌린다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예정된 흐름 같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상대가 그동안 고민해온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이제는 제대로 이어가야겠다는 결심으로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순조롭게 이어지던 흐름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나 작은 불안이 방아쇠처럼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깊게 이어주는 전환점이 된다고 보여요.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말투가 전보다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확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실 별일 아닌데도 자꾸 마음이 예민해지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연말로 갈수록 가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모임 자리에서도 나란히 앉게 되고 따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대화가 계속 이어져요.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일정을 같이 준비하는 장면도 보여요. 그렇게 쌓인 순간들 덕분에 둘 다 속으로는 우리 이젠 특별한 사이지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깊어질수록 괜히 두려움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상대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약속을 미루거나 답이 늦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괜히 혼란스럽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멀어지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너무 커지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거리를 두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결국 대화예요. 둘 다 속내를 털어놓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나도 사실 두려웠다. 너한테 상처받기 싫었어.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서로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전환점이에요. 방어하던 태도가 풀리고 단단한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둘 사이는 한 번 더 변하게 될 거예요.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로맨틱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거나 괜히 늦은 밤에 몽글몽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약속 자리에서 진심을 담은 고백을 건네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리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불안이 한번 올라왔다가 그걸 솔직한 대화로 풀어내면서 한 단계 더 깊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연말쯤엔 확실하게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같이 가고 싶다는 걸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올해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와 가까워질 흐름이 보여요. 빠르게 불붙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의 관계가 확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쌓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부터 분명히 하세요. 그래야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다고 나오고 있어요. 상대는 진짜로 내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기억될 만한 공간과 작은 물건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가는 카페의 같은 자리나 소박하지만 오래 남는 선물이 두 사람의 기억이 되고 각인이 될 거예요. 따뜻한 색감의 소품이나 액세서리, 예를 들어 아이보리나 버터옐로우, 샴페인 골드 같은 웜톤의 아이템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네이비처럼 단정하고 차분한 컬러도 좋습니다. 둘 사이는 무엇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한 박자 늦게 반응하고 여유를 두면 더 단단해질 겁니다. 특히 연말 시즌의 따뜻하고 블링블링한 분위기는 두 사람을 한층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1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와닿는 부분만 마음에 두시고 아닌 건 그냥 흘려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마음 표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따뜻한 인연이 곁에 머물길 응원합니다. 이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올해 남은 10월, 11월, 12월에 어떤 연애 흐름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현재 마음과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님은 뭔가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카드에서 보여지듯이 혼자서 짐을 다 짊어지고 버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내가 다 할게 하면서 그냥 끌어안고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이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전부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늘 무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하루 종일 쫓기듯이 움직이다가 밤에 누우면 오늘도 이렇게 흘러갔네 하는 허무함이 남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게 반복되니까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힘들지 않아 하고 물어도 뭐 바쁘긴 한데 할만해 하고 웃어넘기긴 하지만 속으로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올 거예요. 버티는 게 습관이 되긴 했는데 그게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억지로 끌고 가는 상태로 나오고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정신이 없어서 지금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데 사실은 가끔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일부러 혼자 지내려는 선택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다음에 보자. 요즘 바빠서 하면서 넘기기도 하고 모임도 잘 나가지 않고 SNS도 예전만큼 자주 올리지 않고 연락도 꼭 필요한 사람 몇 명이랑만 이어가는 정도예요. 이게 진짜 혼자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새로운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스스로 거리를 두는 건지 본인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어울리기보다는 고요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흐름도 보여지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회피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의 내면을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1번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바람이 마음 한쪽에 늘 자리 잡고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 속의 로맨스를 보면서 괜히 가슴이 간질간질해지기도 하고 친구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부럽기도 하면서 나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따라오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1번님도 곧 지금처럼 정체된 상태로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멈춰있던 판이 움직이듯이 예상 못한 계기 하나가 생기면서 흐름이 확 바뀔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만남이 생기거나 끊겼던 인연이 다시 다가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스스로 달라지는 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던 공기가 한순간에 뚫리는 것처럼 변화가 시작되면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갑작스러운 전환이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럼 나와 올해 안에 마주치게 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겠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상대는 에너지가 아주 활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늘 젊고 열정적이라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일단 해보자 하고 바로 움직이는 추진력이 강한 모습입니다. 호기심이 정말 많아서 무언가 재미있어 보이면 바로 달려들고 새로운 취미가 생기면 밤새 찾아보고 공부하는 타입이에요. 대화할 때도 표정이 풍부하고 제스처도 커서 만나는 순간부터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 사람 진짜 텐션 높네 하고 느낄 만큼 활발한 기운이 있어요. 무엇이든 다 챙기고 싶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싶고, 취미도 즐기고 싶고, 사람 관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면 가끔은 정신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열정만 있는 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또렷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어, 나중에는 이렇게 되고 싶다 하고 자신만의 비전이 분명해요. 창업을 준비한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거나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늘 자기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주변에서도 넌 진짜 열심히 산다 그런 말을 듣는 타입입니다. 자유롭고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 감각도 탄탄합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소비합니다. 충동 구매보다는 투자나 저축을 더 선호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마음이 강해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이뤄내고 싶다.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호감이 생기면 오래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다가와요. 메시지를 보내면 곧장 답이 오고 약속 이야기를 꺼내면 금방 날짜를 잡습니다. 기다릴 틈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반응해서 처음엔 당황스럽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상대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의외로 로맨틱한 면도 강합니다. 꽃을 갑자기 건네주거나 예쁜 카페를 발견하면 바로 같이 가자고 하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해요. 연애 스타일은 그야말로 직진형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숨기지 않고 바로 드러냅니다. 눈빛이나 말투, 행동에 그대로 묻어나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어땠어? 주말에 뭐 해? 이런 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만나자는 제안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리하면 이 사람은 열정이 있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내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타입입니다. 현실적인 감각도 있고 로맨틱한 면까지 갖추고 있어서 2번님 입장에서는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올해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떤 식으로 가까워지게 될지 흐름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0월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직전에 아직 내 안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마음은 누군가에게 열고는 싶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좀 움츠러들고 멈칫하는 상태예요. 예전에 크게 흔들렸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어느 누가 다가와도 반가움보다는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잘 웃고 대화 중에도 평소처럼 농담을 하면서 어울리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불안이 몰려와요.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듯 답답해지거나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10월에는 누가 다가와도 마음을 온전히 쓰기 힘들 수 있어요. 눈앞의 사람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예전 상황이 겹쳐 떠오르면서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는 싶은데 쉽게 풀리지 않아서 스스로도 답답함을 크게 느끼게 될 거예요. 예전 기억이 유난히 또렷하게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전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10월은 억지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을 인정하고 이제는 확실히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달이에요. 왜 내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지, 무엇이 나를 움츠려들게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11월이 되면 이번님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예민했는데 이번 달은 확실히 달라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당당함이 묻어나고 모임 자리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끄는 모습이 보여요. 특히 스스로도 예전과는 다르다 그런 걸 체감할 거예요. 감정에 솔직해지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괜찮은 감정이야 하고 인정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건 혼자 삭히지 않고 바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웃는 순간이 많아져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기운이 살아나는 걸 스스로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달에는 일적으로나 학업적으로도 좋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된다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내 능력을 인정을 좀 받거나 눈에 띄는 성과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기운이 이번님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덕분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확률도 커질 겁니다. 특히 11월 중순 이후에 모임이나 지인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에게서 강한 설렘이 느껴질 수 있어요. 평소라면 거절했을 초대에 응하게 된다거나 평소와는 다른 장소에 나갔다가 만나게 되는 시기예요. 임팩트 있게 시작된다기보다는 대화를 나누면서 옆에 있어도 대화를 나눠도 어색하지 않네 하고 편안함이 생기면서 시작되는 만남입니다. 결국 11월은 스스로 자신감이 돌아오고 마음을 열 준비가 되면서 새로운 만남의 문도 열리는 달입니다. 12월에는 상대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일상 속에 스며들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됐던 만남이 이제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약속이 당연히 잡히는 흐름으로 바뀌면서 이번님은 이 관계가 진짜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답장이 늦거나 하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바쁜가 보다 하고 웃어 넘기고 약속이 바로 정해지지 않아도 곧 만나겠지 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만큼 감정이 안정되고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상대는 본래 추진력이 강한 스타일이라 관계를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번님을 빠르게 끌어갑니다. 이번 주에 시간 어때? 주말엔 뭐 해? 하고 자연스럽게 물으면서 이번님의 생활 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터무니없이 이어지는 연락 덕분에 이번님은 불안할 틈이 줄어들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더 느끼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로맨틱한 면도 있어서 이번님이 흘려서 한 말을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챙겨주거나 하는 사소한 행동 속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순간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더 커집니다. 12월에 이번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지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불안했던 순간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관계가 확실하게 자리 잡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젠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키카드는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불안이나 계산들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때 오히려 관계가 제 속도를 찾는 흐름이 드러납니다.
처음엔 자꾸 계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연락 하나에도 의미를 크게 두고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거죠. 그래서 마음은 앞서 있는데 행동은 멈추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굳이 내가 다 조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 하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대화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2번님이 "이번 주에 시간 어때? 라고 뚝 던지면 상대는 바로 "좋아, 그날 보자" 하고 대답하게 될 거예요. 짧은 주고받음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는 눈치만 보는 단계가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대화가 길지 않아도 편하고 잠깐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관계가 진짜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포인트는 억지로 흐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나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반응을 하게 해야지, 뭐 이런 것처럼 결론을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가볍게 던진 한마디와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만남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제대로 된 시작으로 이어지는 건 단순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재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건네면 그때 진짜 제대로 된 시작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애운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언을 확인해 볼게요. 이 만남의 가장 큰 선물은 편안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편안함이 오래가는 힘이 되고, 그래서 관계가 조급하지 않고 따뜻하게 이어질 겁니다. 특별한 선물이나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따뜻한 음료 한 잔이나 가볍게 건넬 수 있는 작은 간식 같은 소소한 배려가 관계를 매끄럽게 이어줄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색할 틈을 줄여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해야 할 건 무겁거나 과장된 제스처가 아니라 함께 있는 순간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작은 아이템입니다. 장소의 선택도 흐름을 바꿉니다. 시끄럽고 산만한 곳에서는 서로 집중하기 어렵고 대화의 의미가 흩어지기 쉬워요. 둥근 테이블이 있는 카페나 주변이 시끄럽지 않아서 서로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라면 더 좋아요. 하지만 초반일수록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여요. 약속을 여러 번 연속으로 미루거나 피곤이 쌓인 상태에서 만나는 건 좋지 않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불안정할 때는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이고 괜한 오해가 커지기 쉽거든요. 초반의 만남은 서로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시기라서 약속을 만약에 잡았다면 최대한 지키는 게 좋습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미뤄야 한다면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만 해요. 이런 작은 차이가 관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고 불필요한 불신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만남을 긍정적으로 돕는 색은 올리브 그린, 블루, 그리고 라일락 톤입니다. 이 색이 주는 안정감과 균형, 그리고 감정을 정리하는 힘이 이 만남을 한층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소품이나 분위기에 이런 계열을 곁들이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님에게 필요한 건 여유를 가져라입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상대와의 속도를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모든 걸 확정하지 않을 때 관계는 더 따뜻하게 이어질 겁니다. 유연한 태도를 가지셔야 해요. 남는 건 결국 따뜻한 순간들이에요. 작은 배려와 편안한 공간, 그리고 여유 있는 속도가 이 만남을 오래 이어가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말만 가볍게 가져가시고 아닌 건 그대로 흘려보내셔도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님 곁에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도 응원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의 10월, 11월, 12월 연애 흐름을 보겠습니다. 3번님의 현재 마음과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3번님은 지금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냥 보기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무난하고 생활도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흘러가니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걱정 없이 잘 지내네 라는 말을 듣기 쉬운 상태예요. 그런데 정작 마음 안쪽에는 이 안정감이 때로는 갑갑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기반과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흐름이에요. 오래 쌓여온 생활이 든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묶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연애를 떠올릴 때는 더 복잡해집니다. 굳이 지금 연애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과 나도 누군가와 특별한 순간을 나누고 싶다는 바람이 번갈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면 반가움보다는 먼저 내 삶을 흔들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혼자의 시간이 주는 편안함은 분명히 있어요. 주말에도 큰 약속이 없으면 늦잠을 자고 오후에 산책을 나갔다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날들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 걸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금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가능성과 새로운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의 결혼 소식을 듣거나 커플 여행 사진을 보게 되면 공허한 마음도 생겨요.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는 마음이 스치지만 귀찮기만 할 거야 이러면서 금방 마음을 접어버리는 패턴이 반복돼요. 이건 과거의 기억 때문에 생기는 회피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진심을 다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지쳐버린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나만 애쓰다가 허탈감만 생기고 끝내버린 기억들이 방어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떠남과 정리, 그리고 더 나은 것을 향한 준비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를 곱씹는 시간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너무 집착한 건 아닐까? 그 사람 정말 마음이 없었던 걸까?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옛 감정을 천천히 정리하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정리의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남은 미련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는 첫걸음이니까요. 떠나는 게 두렵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라는 걸 점점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3번님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치유가 아니에요. 상처가 조금 남아 있어도 지금의 내 안정된 일상이 흔들릴까봐 두려워도 작은 발걸음을 떼는 용기가 우선입니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을 미루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불안정한 상태 그대로도 괜찮으니까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 올해 안에 마주치게 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3번님 앞에 다가올 존재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막 지나온 사람 같습니다. 마치 길고 힘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여러 고비를 거치면서 단단해지고 자신에 대해 깊이 깨달음을 얻은 인물이에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해온 선택과 살아온 과정에서 묻어나는 깊이가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경험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단순히 경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인생의 한 사이클을 끝내고 새 무대로 옮겨가는 단계라서 성숙한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은 지금 삶의 판을 새롭게 짜는 중으로 보여요.
직업이나 생활 터전이 크게 달라졌거나 오랜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시기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여전히 혼란과 기대가 교차하면서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까라는 불안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곧 새로운 시작이 올 것 같다는 설렘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삶에 커다란 변화를 온몸으로 겪는 중이라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격적으로 보면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라고 나와요. 차분하고 조용한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곧장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의 중심에 서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 사람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되고 모임이나 대화 자리에서도 쉽게 주도권을 잡아요. 경쟁심이 강해서 작은 일에도 승부욕을 보이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 든든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승부욕과 경쟁심이 강해서 작은 일에도 열정을 쏟게 돼요. 사소한 게임에서도 이기고 싶어 하고 일이나 프로젝트를 맡으면 마지막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위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려는 고집이 있지만 그 속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지금은 특히 바쁜 시기로 보여져요. 늘 피곤해 보이고 마음 놓고 쉴 여유가 없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책임감이 워낙 강해서 주위 사람들이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연애할 여유가 거의 없어 보여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누군가 다가와도 나 지금은 너무 바빠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짐을 끌어안는 버릇 때문에 더 무겁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내 몫이니까 내가 해야 해 하면서 끝까지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정과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그 순간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열정적이고 직진하는 성향을 제대로 보이게 될 거예요. 마음이 가는 상대가 생기면 좋아한다는 말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필요한 걸 미리 챙겨준다거나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하면서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바로 시간을 내어 달려가서 돕고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타입이에요. 겉으로는 고집스러워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내면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금방 알아보기도 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한눈에 읽고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고 그 사람이 열 수 있는 속도에 맞춰줍니다. 게다가 이상과 희망을 잃지 않는 성향이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자주 건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실제로 3번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 나도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기운이 올라오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3번님에게는 과거 상처를 덮고 다시 해도 괜찮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치유의 인연으로 읽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다가올 상대는 인생의 거대한 변화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 처음엔 바쁘고 정신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수록 3번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올해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떤 식으로 가까워지게 될지 하나씩 볼게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 인연은 우연처럼 시작해서 차츰 깊어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10월의 첫 만남은 도움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열린다고 나와요.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일을 알려준다거나 반대로 3번님이 낯선 자리에 갔을 때 누군가 챙겨주는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나 스터디에서 같은 팀이 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있어서 편하다, 믿을 만한 애 같은 현실적인 호감이 먼저 생깁니다.
대화도 업무나 필요에 가까운 이야기 위주로 오가다가 10월 말쯤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다시 보자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중요해요. 상대가 작은 도움을 건네거나 반대로 3번님이 챙겨주는 행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싹 트는 장면이 있어요. 11월이 되면 만남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제는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개인적인 대화를 살짝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시기의 분위기 자체는 다소 신중해요. 상대는 호감이 있어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나와요. 그래서 3번님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연락을 하면 답장은 오지만 늦거나 짧게 보내거나 만나자고 하면 나오기는 하지만 깊은 얘기를 피하는 시기니까요. 사실 이때는 상대가 3번임을 지켜보는 과정이에요. 이 사람이 진심일까? 내가 믿어도 될까? 하고 확인하는 시기인 거죠. 11월의 상대방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보려는 태도가 강하게 작용해요. 상대는 감정적 반응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먼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차가운 면이 얼핏 보이더라도 속마음은 가볍지 않고 진지하게 3번님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3번님이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상대는 분석적으로 답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성실함을 드러내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11월 후반부에는 당장은 뜨겁지 않더라도 3번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작은 부분을 챙겨주는 행동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관계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게 될 겁니다. 12월에는 관계가 본격적으로 안정되기 시작된다고 나와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뒤라서 이제는 거리 두기가 좀 줄고 편안한 대화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연말 모임이나 파티 같은 자리에서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분위기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12월 초중순쯤에는 각자 바쁘던 일이 정리되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3번님은 그동안 망설이던 마음을 티내게 되고 상대도 맡았던 일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오게 돼요. 함께 준비하거나 협력하는 일이 생기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속도가 맞지 않아 답답했지만 연말에는 균형이 조금 잡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 관계는 그냥 아는 사이를 넘어서게 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특별한 순간들이 생기고 두 사람 다 이제는 믿을 만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한쪽이 더 애쓰는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걸으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연결로 보여져요. 올해 안에 이 관계가 확실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이 길을 건너가자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젠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관계의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키카드는 인연의 실이 나왔어요. 이미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멀어지거나 엇걸려도 결국 다시 이어지는 힘이 깔려있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 만남이 가볍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제대로 된 시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첫 느낌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끌리는 친숙함이 느껴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더 확실해집니다. 옆에 있으면 편안하고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나는 사람. 이런 흐름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이미 이어져 있던 인연이 다시 맞닿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유 없이 눈길이 간다거나 이 사람이면 괜찮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자꾸 서로에게만 시선이 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길어진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재미있고 이야기가 끊겨도
공기가 어색하지 않고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이번엔 뭔가 조금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다음에 또 보자는 가볍게 건네는 말도 둘 사이에는 진지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도 생길 거예요. 혹시 나만 이렇게 깊게 들어간 건 아닐까? 상대는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걱정이요. 하지만 이런 불안이 있다고 해서 흐름이 끊기지는 않아요. 3번님에게 이 만남은 이미 인연의 실로 연결된 관계예요. 떨어져 있어도 다시 이어지고 불안이 생길 수는 있지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쌓이는 반복되는 만남이 결국 두 사람을 탐색 아닌 본격적인 시작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애운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언을 확인해 볼게요. 3번님은 열정과 성실이 동시에 맞물릴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다고 나오고 있어요. 억지로 보여주려는 제스처가 아니라 나의 꾸준함이 상대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올 거예요. 상대의 취향을 살짝 기억해뒀다가 건네는 책 한 권 같은 소소한 배려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이런 꾸준한 행동들이 이번 만남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힘이에요. 장소는 차분한 분위기에 대화에 몰입할 수 있는 곳이 잘 맞습니다. 너무 밝지 않은 조명이 있는 공간이 좋아요. 이런 자리에서 상대방은 긴장을 풀고 본래의 진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서두른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확신을 앞세우는 건 피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관계가 피어나기 전부터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오히려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 다가갔다가 주저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서로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만남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주는 색은 옐로우나 화이트, 블루톤이에요. 여기에 골드 포인트를 곁들이며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집니다. 옷차림이나 소품에 이런 색을 활용하면 분위기가 한층 편안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열기 좋은 조건이 될 거예요. 작은 배려와 따뜻한 공간, 그리고 여유 있는 속도가 이 만남을 오래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 힘이 결국 두 사람을 진짜 시작으로 이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가볍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두셔도 괜찮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제가 큰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좋은 만남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올해 남은 10월부터 12월에 어떤 연애 흐름이 나에게 올지 보겠습니다. 4번님의 현재 마음과 상황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4번님의 마음은 한쪽에는 설렘, 다른 한쪽에는 평온을 두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처럼 평온하고 안정된 일상을 지키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상태예요. 주위 사람들 앞에서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난 지금도 괜찮은 걸이라고 말은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런 걸 하고 싶다 라는 것처럼 이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새로운 만남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사모님은 만남의 상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조건이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때 생각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나의 삶을 존중할 만한 사람인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같은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이 우선이에요. 설렘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런 조건들을 맞춰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느낌 좋은 상대를 만나더라도 사번님이 생각한 것과 다르면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번님의 과거에 한쪽만 지나치게 감정 소모를 한다던가 하는 균형이 맞지 않는 만남이 있었다거나
주위에서 그런 불균형한 만남을 하는 걸 지켜봤을 수도 있어요. 그 경험이 지금의 신중함을 만들었고, 무의식적으로 저울질을 반복하게 합니다. 요즘은 조금 피로해 보이기도 해요. 마음적으로 쉬고 싶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여유를 내기보단 스스로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뤄뒀던 일들을 한다던가 머릿속에 있던 계획들을 다시 짜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흐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만나자고 해도 잠시 고민하다가 거절해버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런 사번님의 마음을 회피라고 말하기보다는 잠시 정비하느라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듬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직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균형에 맞는 상대를 제대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모님에게 다가올 상대는 어떤 모습인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곧 다가올 이 사람은 눈에 띄게 에너지가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가만히 있는 타입이 아니라 늘 무언가를 주도하고 움직이는 쪽으로 보입니다. 열정이 있고 추진력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의견을 내고 앞장서서 길을 닦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감도 강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직접 일을 꾸려가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도 있어서 이게 맞다 싶으면 밀어붙이고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하지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건 아니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고집은 세지만 믿을 만하다. 일은 잘하더라. 라는 평가를 하기도 해요. 모호한 대화를 싫어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활발한 성격이라 남는 시간도 가만히 보내지를 않아요. 운동을 한다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고 다닌다거나 아예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과 같이 오랫동안 이어온 나름 안정된 무언가를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타이밍 같아요. 요즘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잘 하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순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당장은 연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자기 일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겉으로는 지금은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에 있어줄 상대를 필요한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호감이 있어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이 사람만의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감정이 있더라도 진심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모든 걸 보여주지 않고 차분히 상대를 지켜본 뒤에 그 뒤에 마음을 내어주는 타입이에요. 주도적인 사람이라 혼자서도 뭐든 잘 해낼 거라고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더 발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올해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가까워지게 될지를 보겠습니다. 10월에 사번님과 상대방은 뭔가 부딪히는 장면이 보여요. 무슨 일을 같이 해야 한다거나 팀으로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거나 같은 환경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서 자꾸 부딪히게 되고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사번님이 볼 때 상대방이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묘하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다르지만 뭔가 신선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던 부분이 오히려 흥미롭게 보이기도 하고, 마주치면 마음은 불편한데 눈길은 이상하게 자꾸 가고, 피하고 싶으면서도 자꾸 이야기가 이어져요. 짧게 끝날 줄 알았던 대화가 길어지면서 서로의 성향을 더 깊게 알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10월 말쯤이면 서로에 대한 긴장이 누그러지고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흐름이 보여요. 처음에는 참 안 맞는 것처럼 보였던 상대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나와 함께 성장을 만들어갈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11월은 한결 차분한 흐름이 보여요.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상대를 의식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바빠 보이지?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 같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직접 묻기에는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는 느낌이라 말을 못해도 관심은 점점 커질 거예요. 이 시기에는 사소한 행동에서 관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의 자리에서 내 자료를 우선적으로 챙겨준다거나, 재미있지도 않는 말에 자꾸 웃어준다거나, 이런 소소한 장면들이 쌓이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생길 거예요. 대화의 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밥을 같이 먹자던가, 공연을 보러 가자던가 하는 말들이 오가면서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로 다가가는 계기가 생기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12월이 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거예요. 함께하던 일이 성과로 마무리되거나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던 무언가가 성취로 남으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게 돼요. 우리가 해냈다라는 뿌듯함이 생기고, 그 순간부터는 대화의 톤도 달라질 거예요. 서로의 고민이나 감정들을 털어놓는 것처럼 이제는 속에 있는 이야기도 털어놓게 되면서 대화의 결이 좀 깊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 12월에는 사소한 행동에서도 감정이 느껴질 거예요. 고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눈빛과 태도에서 이제 우리 사이는 조금 특별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12월 말이 되면 한 해가 정리되는 시점이 되면 내년에는 이 관계가 어디로 이어질까 하는 기대가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진지하게 이어갈 준비가 된 상태로 마무리되는 흐름입니다. 그럼 이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계기로 전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만남은 둘이 있을 때 평범했던 일상이 어느 순간 특별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벅차게 차오르는 순간이 생기게 되면서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마음이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주도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차갑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줄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작은 부분까지 챙겨주면서 일정한 리듬으로 옆에 머물러 주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런 꾸준함 속에서 사모님은 비로소 믿어도 되겠다, 그런 안정감을 얻는 모습이 보여요. 모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옆에 앉거나 다음 주말에 또 거기 가자 그러는 것처럼 구체적인 제안을 먼저 꺼내는 모습이 보여요. 짧은 대화라도 그 안에는 상대의 명확한 마음이 담겨 있고, 사모님은 그 순간 상대의 진심을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이 전환점 이후부터는 긴 대화 없이 같이 있기만 해도 따뜻한 느낌이 들고, 대화를 하다가 침묵이 흐르는 시간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될 겁니다. 소소한 일상이 벅찬 순간으로 바뀌게 되고, 혼자일 땐 느낄 수 없었던 행복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 사이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조언을 확인해 볼게요. 사모님에게 다가오는 행운은 보이지 않는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큰돈이 드는 선물이나 과장된 이벤트보다는 작고 세심한 것들이 상대의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상대는 이런 세세한 배려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정감이 호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둘 사이에는 따뜻한 빛이 있는 공간이 그 장소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형광등처럼 차가운 불빛보단 은은하게 밝은 조명이 있는 자리, 조용하지만 포근하게 느껴지는 공간이 잘 맞아요. 이런 곳에서는 긴장이 풀리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예요. 특히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나누는 대화는 서로에게 진심을 더 쉽게 드러내게 될 겁니다. 주의할 점은 마음은 분명한데 표현을 숨긴다거나 애매하게 얼버무리려는 태도는 오히려 오해를 만듭니다. 또 혼자서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이어가다 보면 상대의 행동을 잘못 해석하기 쉬워요. 불필요한 의미들을 더 씌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안이나 혼란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이 관계를 흔들도록 두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핑크나 따뜻한 화이트 톤의 컬러가 둘 사이의 행운의 색이에요. 이 컬러의 소품이나 아이템은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좀 더 다가서게 만들 거예요. 마지막 조언은 명확합니다. 억지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흐름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삼키지 말고 짧게라도 표현하려고 하고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맞춰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볍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작은 마음 표시는 제게 큰 힘이 돼요. 앞으로의 계절 속에서 좋은 인연이 곁에 함께하길 바라며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